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태양은 지구계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영양소로 바꾸고요. 그런 식물의 영양소를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태양 에너지는 모든 생물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둘러싸는 기권이 있잖아요.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그때 지구는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 에너지 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물체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물체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지구에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고 전열기에서 40cm 떨어진 곳에 전열기와 일직선이 되도록 컵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알루미늄 컵은 지구를 비유하고 있고요. 전열기는 태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쓰는 이유는 검은색이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전열기를 켠 다음에 2분 간격으로 컵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의 기권에서의 온도 측정을 비유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2, 3분 정도 지속될 때까지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로축 시간, 세로축 온도로 해서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 표에 있는 측정값을 점으로 찍고 선으로 잇는 거죠. 시간이 0분일 때 온도 25도씨에 점을 찍고요. 시간이 여기 2분이죠. 2분일 때 온도 26도씨에 점을 찍고요. 시간이 4분일 때 온도는 26.8도씨고요. 6분일 때는 27.5도씨, 8분일 때 28.3도씨, 10분일 때 29도씨, 12분일 때 29.5도씨, 14분일 때 30도씨, 16분일 때 30.3도씨, 18분일 때가 30.6도씨, 20분일 때가 30.8도씨, 22, 24분일 때가 둘 다 31도씨로 온도가 일정해지죠.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선으로 이어서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요. 전열기로 알루미늄 컵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상승 정도가 작아지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상승 정도가 같으면 직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보면 초반에는 4분 동안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후반에는 같은 4분 동안의 온도가 요거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온도가 상승되어지는 정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온도 상승을 하지 않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의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컵과 같은 물체는 전열기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컵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전열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전열기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계속 일정하고요. 컵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컵은 시간에 따라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에너지 양의 그래프를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처음에는 컵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더 많은 거죠. 컵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 컵은 실제로 흡수하는 에너지 빼기 방출하는 에너지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두 에너지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컵이 실제로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컵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컵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을 때에는 결국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컵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의 이 차이, 그러니까 이 컵이 실제로 흡수하게 되는 이 에너지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의 온도가 상승되어지는 이 정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상승의 정도가 작아져서 그래프가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 상승하게 되니까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에는 컵이 흡수한 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의 온도는 올라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구에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100%일 때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100%가 되어요. 결국 흡수한 복사 에너지와 방출한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대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될 때에는 현재보다 낮은 약 마이너스 18도씨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와 가까이에 있는 달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거의 같은 값에 있는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약 마이너스 18도씨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지구도 대기가 없으면 달처럼 이 정도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노란색 화살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빨간색 화살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화살표의 두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우주, 여기가 기권, 여기가 지표가 되는데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라고 했을 때
쭉 들어왔을 때요. 약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어서 우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20%는 대기가 흡수하고 50%는 지표에 흡수가 되어서 총 70%가 지구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지표는 데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지표에서 다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지구 복사 에너지, 즉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어지고요. 일부는 전도, 대류, 숨은 열의 형태로 방출되어지는 거예요. 숨은 열은 물질에 숨어있는 열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액체가 고체로 응고할 때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죠. 기체가 액체로 액화할 때 액화열을 방출하죠. 기체가 고체로 승화할 때 승화열을 방출하잖아요. 이렇게 지표상에서 이런 상태 변화를 할 때 방출되어지는 이런 열을 숨은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대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이 되어지는데, 이 방출되어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우주로 바로 방출되어지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에서 흡수되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대기 20%, 지표 50% 합쳐서 70%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지구에서 방출되어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우주로 바로 방출되어지는 6이랑 대기에 흡수되어지는 에너지 양은 20 더하기 30 더하기 117이니까 167이죠. 이 대기에 흡수된 167의 에너지 중에서 64%가 우주로 방출되는 거예요. 나머지 103%는 지표로 방출되고요. 그래서 우주로 방출되어지는 에너지는 6에다가 더하기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우주로 방출되어지는 64를 더하면 총 70%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림에서 지표면, 기권, 우주 공간이 있을 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라고 했을 때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어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A 30%이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되어지는 양이 B 20%,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C 50%이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B 더하기 C를 했을 때 70%를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했지만 어쨌든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 D가 70%였어요. 그럼 결국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70%,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70%로 같기 때문에 결국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고,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으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생물이 살고 있는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면요. 지표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50% 더하기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어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103%를 흡수하기 때문에 총 153%를 지표가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지구 복사 에너지 123% 더하기 전도, 대류, 숨은 열 30% 합치면 153%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입장에서 봤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으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서
이 지표에서의 평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표가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는 평균 기온 약 15도씨인 지점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면요.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표는 100%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100%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표는 153%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153%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에는 지표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100%로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 153%보다 더 적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한다면 이와 같겠죠? 지구에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전열기를 약하게 틀어서 사람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은 경우, 그리고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에는 전열기를 강하게 틀어서 사람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은 경우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우선은 전열기를 약하게 트나 전열기를 강하게 트나 결국에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열기를 약하게 틀게 되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열기를 강하게 틀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열기를 약하게 틀 때보다 전열기를 강하게 틀면 더 따뜻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나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나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결국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지표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도씨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서 지표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더 높은 온도 15도씨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대기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표가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인 이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해요. 이 온실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런 현상을 왜 온실효과, 또 이런 기체를 왜 온실기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림에 보이는 것이 온실인데요. 온실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온실의 유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 가시광선은 잘 통과를 시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은 통과시키는 것도 있는데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온실 안에 있는 지표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온실 유리에서 다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표가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온실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안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식물을 키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 앞에서 얘기했던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이런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방출해서 지표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흡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체는 이 온실과 같다라고 해서 온실기체. 이런 효과를 온실과 같은 효과라고 해서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2번을 보시면요.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 대기를 이루는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보온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는 대기가 있고 대기의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는 15도씨라고 하는 따뜻한 온도에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효과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서 기온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다. 만약 대기가 없다면 지금보다 30도씨 정도 더 낮은 기온이었을 것이다.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약 30%는 대기가 반사한다. 지표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우주로 바로 나가지만 나머지는 대기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된다. 대기에는 많은 온실기체가 있다. 그중 가장 풍부한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짧은 파장으로 대기 중 온실기체를 지나 지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긴 파장인 지표의 복사 에너지는 온실기체에 흡수된다. 나중에 이러한 온실기체들은 흡수한 지표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일부는 우주로, 일부는 지표로 다시 방출된다. 이렇게 지표와 대기에서의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계속되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져서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요. 그런데 지구의 이 저위도, 낮은 위도 지역은 평균 기온이 높아서 덥잖아요. 그리고 고위도, 높은 위도 지역은 평균 기온이 낮아서 추워요.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른데요.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게요. 검은색 종이를 원통으로 만들어서 손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부분에 붙인 거예요. 여기서 책상 면은 지구의 지표를 비유하고요. 손전등은 태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책상면에서 원통까지의 거리를 같은 거리로 유지하면서 책상면과 손전등이 이루는 각도를 90도로 책상면과 손전등이 이루는 각도를 45도로 한 다음에 빛을 비췄을 때 빛이 비치는 넓이를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요. 손전등의 각도가 90도일 때고요. 손전등의 각도가 45도일 때인데요. 손전등의 각도가 작을수록 빛이 책상에 넓게 비치게 되죠. 그러면 같은 넓이에 흡수되는 빛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전등 실험과 마찬가지로 위도에 따라서 왜 기온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면요. 햇빛은 지구에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지만은 지구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한 빛만 지구로 들어오게 되어요. 평행하지 않은 빛은 진행할수록 이 간격이 더 크게 벌어져서 결국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이 고도 값을 측정해 보면 어떠냐면요. 우선 이제 태양 고도가 뭐냐면 이게 높을고의 정도도인데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요. 지금 지표면이 원의 접선이겠죠. 이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이 각도를 태양 고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태양 고도가 높잖아요. 예를 들어 적도의 경우에는 태양 고도가 90도인데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태양이 머리 위에서 보여요.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태양 고도가 낮은데요.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지표면과 태양 사이에 이 각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이 낮은 위치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태양 고도는 높을 고의 정도도.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으면 태양이 높은 곳에서 보이게 되고요. 태양 고도가 낮으면 태양이 낮은 곳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이 각도를 높은 정도니까 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 태양 고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 고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까 손전등 실험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손전등을 90도에서 비추는 거, 손전등을 각도를 더 작게 해서 비추는 그 실험과 똑같이 단위 넓이당, 그러니까 같은 넓이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태양 고도가 높은 저위도가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태양 고도가 낮아질수록 중위도, 저위도로 갈수록 더 적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같은 넓이에서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의 경우에는 태양 고도가 높아서 같은 넓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이런 식으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거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서 같은 넓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이런 식으로 더 적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위도 지역은 이렇게 태양 고도가 높아서 지금 각도가 90도죠. 그래서 같은 넓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많아요. 밝은 게 보이죠. 근데 위도가 높아지면 태양 고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빛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넓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적어지는 거죠. 아까보다는 빛이 훨씬 더 어두워졌잖아요. 지구에서 하면 이렇게 지금 저위도 지역에서는 태양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태양 빛은 평행하니까 이렇게 고위도 지역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저위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이 더 빛이 퍼지는 게 보이죠.
여기가 저위도, 이게 고위도. 그래서 학습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가로축은 위도인데요. 여기가 위도 0도니까 적도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북반구 고위도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갈수록 남반구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세로축은 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랬을 때 저위도는 태양 고도가 높아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고, 고위도는 태양 고도가 낮아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으면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도 많겠죠. 고위도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서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그런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른 차이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위도 지역은 적도, 여기 0도부터 위도 약 38도, 여기 지역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 여기 지점.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지금 저위도 지역인데, 저위도 지역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만큼 흡수하고 이만큼 방출하게 되니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과잉되는 거죠. 이렇게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양만큼 연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고위도는 위도 약 38도부터 이제 극지역까지, 여기가 고위도 지역이잖아요. 고위도 지역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를 더 방출하니까 연평균 기온이 계속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 중위도인 위도 약 38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이죠. 여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만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연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연평균 기온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위도별로 연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물들이, 각각의 위도별로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저위도 지역에서 온도가 계속 40도, 50도, 60도, 70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고위도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0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 모든 지역에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도별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기랑 해수, 바닷물이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대기와 해수가 순환되어질 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에너지 과잉 양이랑 이 에너지 부족의 양이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저위도에서 이 에너지 과잉되어지는 이 양이 고위도로 보내지게 되면 이 부족한 이 에너지 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와 해수가 순환되면서 에너지가 운반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위도별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